네, 월요일 마감 앞두고 있는 사광입니다. 이 속에서 내일에 대한 대응 전략과 함께 이 종가 여러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자주 뵙고 또 오늘 시장 보니까 관망이에요, 지수로 보면. 하지만 종목으로 보니 여전히 정책주 위주로 많이 쏠림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도 묻어 있고 또 앞으로 성장 속도 있는 쪽이 어딜까 고민하게 되면서요. 이쪽을 가져왔거든요. 같이 의견 나누겠습니다. 내일장에도 오를까 열어주시죠. 바로 AI입니다. AI 중에서도 AI 소프트웨어 단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단순히 정책이라는 안경을 써서 봐야 할지 아니면 본연이 갖고 있는 성장성에 있어서도 점수를 줄 수 있다면 지금 어느 정도의 대응이 가능할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주가라는 걸 판단을 할 때는 아마 많은 종목들, 특히나 이제 필요사 AI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정치 테마주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어떤 임적 사항에 따라서 뭐 어떤 대표가 이 사람하고 뭐 친분이 있다더라. 여기 뭐 부사장이 이 사람하고 어디 동문이라더라. 아니면은 뭐 이 후보의 뭐 연고지가 뭐 어디였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가 되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급등락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하고 또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또 이제 후보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뭐 동신건설이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는데 동신건설 안동이 본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급등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적 이슈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또 이제 필요사 AI 본사를 또 방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AI 산업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주도권을 놓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딥샤커 같은 굉장히 많은 디스커 같은 굉장히 많은 AI 서비스들을 지금 이제 또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고가의 제품만을 의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경각심이 느껴지다 보니까 뭐 챗 GPT의 어떤 구동률이 또 바뀐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를 비롯해서 뭐 많은 이제 AI 모델들을 계속 이제 만들 수 있냐? 실질적으로 가능한 기업은 뭐 네이버 정도에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빌려서 사업을 하는 모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무역과 마찬가지로 중개 무역의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이제 언어 모델이라든가 혹은 이제 각종 AI 모델에 대한 학습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재가공을 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하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일단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은 너무 좀 급등을 좀 한 바는 정치적 영향이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좀 약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손을 빨리 내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의 AI 기업들이기 때문에 성장성 자체는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정책 면에서는 일단 조기 대선 앞두고 정말 과열해서 오를 수 있지만 성장성 면에서는 긴 호흡을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종목으로 이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도 추가 시세가 기대되는 쪽 플리토와 루닛이네요, 대표님. 네,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강조드렸다시피 이제 언어 모델 관련 이제 데이터들의 매출을 만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북미향 매출이 영어에 대한 어떤 통번역 서비스의 매출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AI 소프트웨어주들이 이제 강세가 나오게 되는 원인은 뭐 아까 자막에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관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관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공포감을 조성한 것도 사실은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 감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질적인 고객이 또 미국에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만약에 협상을 했을 때 한국의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갖고 있는 고객층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플리토의 매출 성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으로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내에 미국 내에서 마찬가지로
기관을 이제 하나 합병을 했죠.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합병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내 매출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암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바이오마커 관련 플랫폼들을 이제 연구한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의료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의료와 AI를 실질적으로 접목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로 섹터가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이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의료 AI 테마들도 사실상 AI 소프트웨어 테마에 하나에 묶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AACR 앞으로 이제 또 다음 주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루닉 같은 경우도 있죠. 여기 일정이 있는데요. 흐름 보시면 좋겠고 플리토와 함께 언급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한번 궁금해서요.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다시피 양대 움직임은 혼조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09%, 코스닥은 0.35% 플러스와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의 움직임이었고 아무래도 관세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상황 속에서 관망을 계속해서 강요받는 시장처럼 느껴집니다. 이 속에서 외국인은 현물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요. 기관이 오늘 그래도 연기금 쪽에서는 계속해서 방어 움직임이 나타났던 속에서 현재 구간 47억 원 이상 매수 우위 나타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주 초반 분위기는 다소 좀 한산하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둔 상황 속에서 기대감과 또 우려가 공존한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 위주로 또 오늘도 시세가 강하게 났는데요. 전반적인 지수 분위기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는 2,500선까지 거의 가까이 갔었는데 그 탈환을 하지는 못하고 등락을 좀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소폭 상승한 2,488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하락권에서 715선 정도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그래도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20원대 부근에서 그 아래까지도 떨어지는 모습 보여졌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늘도 거래소에서 3천억 원 가까이 자금이 이탈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관은 그래도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 방어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오늘 47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그리고 개인들은 2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쪽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모두 다 팔자세를 나타냈는데요. 외국인들은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좀 활발하게 보여줬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보면서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IT 토톱이 지수를 잘 받쳐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뒤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한미반도체가 지난주부터 해서 SK하이닉스와의 동맹관계에 균열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는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3%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됐고요. 동진세미캠이 6%대 강세, 이수페타시스도 3%가 넘게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파란불이 드리워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셀 3사가 모두 1%대 하락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쉬어갔고 엔캠도 3%가 넘게 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미국의 암연구학회라는 또 일정을 앞둔 가운데 종목별로 희비는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이 5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2%가 넘게 올라갔고요.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HLB,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모두 다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용 의료기기 쪽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면서 오늘도 강했습니다. 클래시스 소폭 올라갔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4%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쪽은 최근에 계속해서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가운데 꾸준히 올라가지도 꾸준히 내려가지도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갈렸는데 현대차는 강보합 정도, 기아는 1% 가까이 올라갔고요. 나머지 부품주들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 지금 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금융주, 증권주들이 오늘 강세를 나타냈고요. 조선해운 쪽은 오늘 대체적으로 쉬어갔습니다. 기자재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조선주 대표적인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에 대한 다소 부담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선박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생각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3%대 하락했는데요. 24일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게임 엔터 쪽도 다 같이 좀 쉬어갔고요. LS 일렉트릭은 실적이 좀 부진한 가운데 오늘 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수출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는 음식료나 화장품 쪽이 주목받고 있는데 오늘 LG생활건강도 4%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고요. 이동통신 3사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었고 앞서 짚어드리지 않았지만 한국전력도 오늘 4% 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쪽에는 어떤 종목들 랭크가 되어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정책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한제당이 1위를 기록하면서 12%대 급등으로 마감됐고요. 삼성중공업은 3%가량 하락했고 강관 관련주 동양철관도 소폭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 보실 텐데요. IT 투톱이 그래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소폭 상승으로 마감 지었고 한미 반도체도 지난주에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 쪽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화 오션과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쉬어갔지만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 이름 올라와 있고 한화 솔루션이 최근에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5.6% 정도 올라가면서 23,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들이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이 오늘도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됐고요. 인성정보는 오늘 4% 가까이 하락했고 그 이외에 세종시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와 있고 정책 테마주들도 이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한데요. 그래도 토마토 시스템이나 인성정보, 3빌리언 같은 의료 AI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랭크되어 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래도 대형주 장세는 아닌 듯합니다. 오늘 아침에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 확인하셨을 때 미국 쪽에서 전년 동기 대비 14.3%나 빠졌더라라는 걸 보고 이제 본격적인 관세 영향 구간이구나를 직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기대가 되고 더 어떤 얘기가 나올까 궁금해지는 게 24일 협상 결과일 겁니다. 24일 우리나라 시간 저녁 9시에 협상을 한다라고 하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특히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반도체나 자동차 단에 있어서의 어떠한 뾰족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망으로 오늘 끝이 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내일은 뭐 볼까에 있어서 같이 열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챙겨와 주시는 공략 섹터고요. 게임입니다. 관세 영향이 없는 쪽이기도 하네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의 제조업종이 관세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로 이제 관세 무풍지대로 많이 종목을 많이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엔터주가 좀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게임주들이 일부러 거론은 됩니다만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보통 거론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관세 무풍지대에 있다 보니까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와 같아서 다르게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낮은 상태로 지금 있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과금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어떤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관세 무풍이라는 이유만을 가지고 그러면 주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4월 10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4월 10일에 이제 관세를 좀 더 이연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관세
관세 무풍지대가 오히려 더 관세 무풍지대 관련주들이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 말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어떤 경기비 자체에 대한 민감성을 좀 더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 위주의 고객들, 이용객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을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일 지금도 게임주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지금 하단에 나오는 자막처럼 이 회사가 과연 얼마나 많은 IP를 확보를 하고 있고 이 IP를 활용해서 차기작들을 얼마나 잘 유입을 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과거 팬데믹 때 당시만 하더라도 100만 원을 넘었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로 지금 많이 후퇴를 했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그냥 돈 놓고 돈 먹기다라는 식의 취미로 활동을 하기에는 이제 게임도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게임주들을 보실 때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IP들 그리고 인디 게임사들에 대한 확보 그리고 콘솔 게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여부들을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P 확보 기업을 주시하자라는 게 게임주를 바라볼 때 가장 큰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꼽아와 주신 탑픽 종목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IP 자체를 굉장히 체리피킹을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중국의 한한령 해제로 기대가 된다, 뭐 게임즈도 주목한다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던전 앤 파이터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출을 더 끌어올려준 효자 기업이라고 효자 게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또 마비노기 모바일이 나온 지 한 달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이 원조가 됐던 PC 게임이 제가 알기로 한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유저들이 또 다시 한번 여기에 올라오게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떤 스토리라든가 어떤 개연성들 그리고 이제 유저가 좀 원했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꽤 오랫동안 공들였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블리자드, 그러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후에 이제 부실했던 경영을 좀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뭐 스타크래프트 IP를 또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게임사들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넥슨 게임즈가 또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모양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게임사들, 뭐 3N을 포함해서 뭐 크래프톤까지 많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IP 자체를 비즈니스 모델로 잘 활용한 게 이 넥슨 게임즈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1차 돌파선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14,000원 선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12,0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넥슨 게임즈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